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도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포도막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30대 남성이시고요. 포도막염 재발 5년째다. 포도막염은 어느 정도 억제하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다고 하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 안과에서는 억제가 되면 다행이고 그나마 사실은 점차 악화되면서 심하면 실명이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된다면 꼭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증상은 이제 시력 저하, 눈이 좀 부시고 그 다음에 눈이 아프다, 비문증이 있어서 불편하다 이렇고요. 현재 치료약은 이제 프레드포르테 안약하고 MTX는 이제 면역 억제제죠.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다. 이렇습니다. 포도막염은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눈은 이제 밖에서부터 흰자가 붙어 이제 곡막, 그 다음에 그 안쪽이 포도막, 그 안쪽이 맨 안쪽이 망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잠깐 크게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모형인데요. 흰 게 이제 곡막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안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까만 게 이제 멜라닌 색소가 많고 혈관이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포도막이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건 초자체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안쪽이 이쪽이 이제 망막인 거죠. 그러니까 망막, 포도막,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이거는 곡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무튼 눈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맥락 포도막은 이제 눈 전체를 싸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눈에 그냥 염증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이제 포도막염을 보면 이제 감염성 포도막염이 있고 비감염성 포도막염이 있는데 대부분은 비감염성 포도막염입니다. 감염성 포도막염에서도 뭐 세균성, 진균은 이제 곰팡이죠. 바이러스 감염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세균은 거의 없고요. 사실은 진균은 조금 바이러스성이 좀 더 많고 그렇긴 한데 다 드물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은 거고요.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비감염성 포도막염이 문제가 되는 거죠.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무슨 자가면역 질환, 무슨 증후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인이 무슨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베체트 증후군, 뭐 하라다 증후군, 휴마토이드 증후군, 뭐 쇼그렌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증후군이란 증후의 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증후군이라는 거는 뭐가 뚜렷하게 병림 이런 것들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원인 뭐 치료에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더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체트라는 의사가 이걸 발견해 갖고 이제 보고를 했어. 그것이 이제 베체트 증후군이죠. 하라다는 뭐 일본 사람인 것 같은데 아무튼 하라다 증후군 하라다라는 의사가 이제 발견해서 이제 보고를 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후군이라는 거는 의사들은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환자들한테는 뭐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스테로이드하고 면역 억제제 MTX가 뭐 주로 주된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무슨 증후군이든 치료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왜 재발하느냐 이런 거죠. 왜 한의학적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때 그런 염증이라는 게 뭐길래 자꾸 재발하느냐? 포도막염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그 염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은 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염증이라는 거는 그 세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 가야죠. 뭐 그래서 가려면 이제 혈액이 필요한 거고 혈액을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혈액이 많이 가야 되죠. 혈액이 동원이 돼서 이제 죽은 세포 나쁜 걸 걷어내고 이제 새로운 세포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동원되는 것 자체가 이제 충혈이에요. 혈액이 많이 모인다 이런 뜻이고요. 거기서 이제 너무 많이 모였다. 그러면 이제 염증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염증은 충혈하고 같은 의미다. 좀 정도가 심한 걸 염증이라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가벼운 염증은 스스로 없어지니까 그냥 충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없어지는 단계를 벗어나. 그러면 이제 염증이라고 말하고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염증 부위에는 혈액순환이 증가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염제라는 걸 쓰는 거죠. 소염제는 혈액순환을 억제해요. 혈관을 수축해. 혈관을 이렇게 오므러뜨려서 혈액을 잘 못 가게 하니까 혈액순환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가라앉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꼭 좋으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염증이 너무 심해지면 혈액순환이 있어야 얘가 회복을 계속 돌아갈 텐데, 염증이 심해지면 너무 많이 혈액이 증가해. 그럼 오히려 저류가 돼가지고 정체가 되는 바람에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그때는 이제 염증이 뭐 반드시 억제할 필요가 꼭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친 초기에, 염증 초기에는 냉찜질 하려는 이유도 사실은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소염제인데, 그러니까 급성기에는 양방치료가 좋아요. 그러니까 막 끌어오를 때는 양방치료 좀 억제해줘야 되죠. 근데 포도막염은 대부분 만성병이거든요. 만성기로 3개월 정도 지나면 만성으로 보는 거니까 포도막염은 거의 다 만성병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회복시켜서 싱싱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세포를 회복시켜서 싱싱하게 필요하게 하려면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소염제는 잘 안 되는 거죠. 소염제는 혈액순환을 억제시키니까 혈액순환을 증가시킬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방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즉 포도막염의 치료는 급성기를 지나면 한약적 치료가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염증을 이제 다르게, 염증이라는 게 조금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하면, 불이 난 걸로 설명을 하면, 불이 난 건 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소방차가 출동한 상태가 이제 염증인 거죠. 혈액이 많이 간 것 같이 그런 거죠. 불은 그대로 있는데 소방차를 못 오게 하는 게 이제 소염제와 면역 억제제예요. 근데 너무 많이 와서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좀 못 오게 해야죠. 이제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소염제와 면역 억제제가 필요하지만, 그냥 불이 있는데 소방차가 오게 해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차를 못 오게 한 상태가 불이 없는 상태는 아니죠.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재발한다. 불이 있으니까 또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발하는 거다. 그런 거죠. 건강한 상태라는 거는, 소방차는 출동할 수 있는데 건강한 상태는 불이 안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지 않아서 소방차가 출동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출동하지 않은 상태, 그게 건강한 상태다. 이런 거죠. 즉 염증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회복 반응이라니까 염증이 그럼 있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염증은 없어야죠. 염증은 없어야 되는데, 염증을 억제해서 염증이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은 겉으로 염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 염증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염증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불이 나지 않았으니까 염증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서, 염증이 안 일어난 상태가 건강한 상태다. 그러니까 염증이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염증이 안 일어난 상태가 건강한 상태다. 건강하니까 재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결론을 보면요. 그러니까 포도막염은 양방으로는 잘 안 낫는다. 그래서 이제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면서 실명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포도막염의 치료에서는 그러니까 한방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막 가끔 끌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양방을 이제 병행하는 게 좋고, 양한방 병행 치료는 양방 단독 치료보다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포도막염은 충분히 치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 많이 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힘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